안녕하십니까, 김희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1년도 1차 경찰 시험 보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일단 총평과 해설의 김희준입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칠판에다 맨날 해설 강의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저희도 이제 집에서 아이패드라는 신문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비대면 수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한번 오늘은 제가 집에서 한번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1년도 1차 해설 강의를 앞서서 총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일단 어려웠던 거는 뭐 보게 되면은 뭐 20번 정도? 하나 정도 어려웠던 것 같고 나머지는 평이했고 단어 정도만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어를 가장 마지막에 풀면은 오히려 조금 이득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죠? 그저께 올렸던 유튜브에 올렸던 강의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단어를 마지막에 풀었다면은 그래도 멘붕 당할 일도 거의 없을 것 같고,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각설하고 영상을 바로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게 되면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she went to the office to explain her predicament. predicament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뭔 뜻이죠? 너무 쉽잖아요. 곤경에 처하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곤경. 아, complacence. complacence란 건 뭔 뜻이에요? 이거는 안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뭐 자기 만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exposition은 어떤 뜻이죠? 이거는 전시회 혹은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면 이거는 이제 뭐 설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 둘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quandary가 뭐예요? 이게 진퇴양난의라는 뜻이 가지고 있잖아요. 정답은 뭐 3번 하면 되겠고, sagacity라는 것은 현명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어떤 단어냐면 saga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현인들 혹은 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형용사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정도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inundate라는 건 뭐죠? inundate라는 것은 뭔가 침수시키다. 좀 어려운 단어거든요. 아마 2번 정도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침수시키다라는 뜻이 있는데 뭔가를 막 침수시키는 것은 풍덩 빠뜨리는 거죠. 풍덩 빠뜨린다는 얘기는 정보를 과하게 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같은 거를 뭐 과하게 주다. 뭐 이 정도 의미도 됩니다. 뭐 정보 같은 걸 과하게 주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해석을 해보면 뭐 브로드캐스트 이후에 우리는 과하게 정보가 알려졌다. 과하게 정보를 받았다. 이해했습니까? request. 그죠?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를 과하게 받았다.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swamped라는 게 우리가 swamp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것도 침수시키다는 뜻이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이제 과하게 이제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4번 하면 될 것 같고. 자, blackmail은 뭡니까? 협박하다죠. 협박하다. 널초를 양육하다. renounce는 뭐야? renounce는 뭐냐면은 이거는 포기하다. 암기를 좀 하시면 좋을 거예요. renounce가 뭐라고요? 포기하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eclectic. eclectic은 이거는 다방면에 걸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방면에 걸친 이런 의미니까 당연히 이제 diverse 다양한 정도가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녀는 그 문학에서 다양한 방면의 어떤 기호, 맛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다양한 장르를 뭐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번에 이제 bizarre 이상한, 기이한이라는 뜻이고 그죠? 3번에 intrepid 이거 정말 많이 했잖아요. intrepid는 뭐죠? 이거는 용감무쌍한 그죠? 용감한 뭐 fearless 혹은 뭐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unafraid 뭐 이 정도 되겠죠. 용감한이라는 뜻이고 자 4번에 placid 뭐죠? placid 암기 차분한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차분한 혹시 뭐 비슷한 단어는 tranquil 이런 거 아십니까? tranquil 이게 고요한 뭐 차분한 비슷한 단어니까 뭐 tranquil 그죠?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2번 하면 될 것 같죠? 밑에 거
그들은 굉장히 다양한 파티 음악의 믹스를 플레이했다. 뭐 이거 정답은 2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1번은 oblivious가 뭡니까? 의식이 없는. 우리 그 해리포터 보면은 헤르미온느가 그 obliviate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마법을. 이걸 마법을 쓰면은 이제 그 생각이 없어져요. 막 이제 잠들면서 의식이 없어지면서 기억을 없애버리는. oblivious라는 것은 기억이 없는, 의식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의식이 없는. sedentary는 앉아서 하는 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auspicious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길조의 어떤 좋은 겁니다. 운이 좀 좋은 징조 이런 뜻이고 meticulous는 꼼꼼한. 너무 쉬운 단어들이죠. 세심한. 그럼 여기서는 그는 그 단어들의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하지 않았다. 앉아서 하고 있다. 길조다. 꼼꼼하다. 그죠? 뭐 2, 3번은 뭐 좀 말이 이상한 것 같고 The book은 묘사했다. 그의 journey를 아주 꼼꼼한 디테일로. 정답은 4번 디테일. 네, 나왔기 때문에 meticulous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오케이.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pease라는 건 달래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intrigue는 뭐 호기심을 자아내다. 뭐 이끌어내, 호기심을 이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자, reiterate가 뭡니까? 반복하다. 너무 쉬운 단어죠? 좀 tally, 4번이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tally는 뭐뭐와 일치하다, 부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뭐 make up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지? 우리 뭐 이제 뭐 coincide라는 뜻이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뭐 우연의 일치, 뭐 부합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tally, 일치하는. 그러면 일단 정답을 해석해 보면은 그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의 반대를 뭐했다? 달랬다, 호기심을 자아냈다, 반복했다, 일치합니다. 당연히 반복했다 좀 맞는 느낌이 나겠죠. lawyers, 어떤 변호사들은 반복했다, 뭐가 없다는 것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에반에 대항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반복했다가 제일 맞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간단하게 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뭐 테일 정도, 뭐 테일 이 정도, 테일 정도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inundate, 이거 inundate 약간 좀 어려운 단어고, 이 정도 빼고는 나왔던 단어가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문법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한번 가볼게요. 6번은 다음 문장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어법 문제는 이번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0.1초 만에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1번은 왜 틀렸죠? only when이라는 지금 시간에 대한 뭔가 나갔어요? 부사절이 앞으로 튀어나왔죠. 우리가 도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도치가 안 되는 게 뭐였죠? 그죠? 시간에 대한 부사절. 이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도치를 해주지가 않는다 그랬으니까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는 only when she left the party가 무슨 절입니까? 시간에 대한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죠? 시간에 대한 부사절이기 때문에 여기는 도치를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도치가 됐죠 이렇게. 따라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2번 볼게요. 그는 끊임없이 느꼈다 다음에 여기선 당연히 대절이 생략이 됐겠죠? 뭘 느꼈죠? 그가 그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한다는 것을 느꼈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필이 사명식으로 쓰였고 누구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뭐 2번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3번은 그들은 그들의 고객의 개인적인 정보를 그죠? 개인적인 뭐 사적인 정보를 유지할 것이다. 틀린 거는 information은 당연히 불가산이다 보니까 S를 빼줘야 되는 경우였고요. 너무 쉬웠죠? 오케이. 4번. 자, by the time인데 이건 좀 중요합니다. 잠깐 오른쪽에 있는 그 노트 볼까요? 이거는 우리 이제 22년도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GTEP를 보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토익보다는 무조건 GTEP 봐야 돼요. GTEP가 훨씬 쉽기 때문에. GTEP에 정말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뭐냐면은 by the time이라는 건데 일단 이거는 시간에 대한 부사절입니다. 뭐라고요? 시간에 대한 부사절입니다. 일단 시간 부사절이고요.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음 부사절이라는 건 뒤에 주어가 동사 나오겠죠? 주어가 동사 할 때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주어가 동사 할 때 즈음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by the time이 나오고 이건 암기로 공식처럼 알아두시면 돼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이거는 부사절이니까 뒤에는 주절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 현재가 나오면요. 이 주절에는 어떤 형태가 나냐면 동사의 시제가 will, have, pp라는 미래 완료형이 나와야 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해석은 주어가 동사 할 때쯤 주어는 동사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by the time 뒤에 동사가 과거가 나오면은 뒤에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had pp가 나와야 되는 걸 하나 암기를 해줍시다. 이거 해석은 과거에 뭐뭐 했을 때쯤 주어는 뭐뭐 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by the time 다음에 came back이라는 과거가 나왔죠. 그러면 이게 will have left가 아니고 그냥 had left로 바꿔줘야 되거나 아니면 came back 자체를 현재로 바꿔줘도 상관없겠죠. 근데 지금 짬뽕이 돼서 틀렸다. 정답은 2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by the time 이 개념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GTF에서 나오고. 자, 7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She didn't turn on the light lest she should wake up her baby. 그죠? 그녀는 불을 끄지 않았다. lest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주어가 동사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lest 자체 not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lest는 뒤에 뭐 생략도 가능하다, should가 나와도 되고 should가 생략도 가능하다. 이거는 이 자체의 not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녀의 아이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괜찮은 것 같고. 자, 2번은 무슨 구문이다? 분사구문이다. 우리 2번에 7-2의 분사구문을 절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우리 뭐 19년도 1차, 2차 때는 분사구문에 대해서 항상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을 절로 바꾼 첫 번째는 사라진 접속사 뭘로 준다? as를 넣어주고 as 있죠, as. 그 다음에 두 번째 convince에 대한 기본형을 찾아야 되는데 convince는 주어가 생략됐죠? 주어는 he이기 때문에 여기 he를 써주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기본형을 찾아줘야 되는데 convince라는 것은 지금 앞에 분사구문은 pp 형태 앞에는 뭐가 생략된 겁니까? being이라는 게 생략이 된 거죠. 그러면 기본 형태는 be convinced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비교해준다? 시제를 비교해주는데 아마 해석을 해봤으면은 그의 고객에게 사과한 거고 인지했을 때랑 인지한 거랑 사과한 거랑 아마 시제는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따라서 빙이 생략됐다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주절이 시제랑 동시에 시제니까 주절이 apologize라는 동사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동시제 빙이기 때문에 세모 두 개이기 때문에 was convinced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녀가 알아졌을 때, 인식되었을 때 대절 이하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 거니까 알린 게 아니고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동으로 안 거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나온 게 맞고 분사구문의 수동태도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지한 그는 사과했다 그의 고객에게 하면 되겠죠. 정답은 2번도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에 자, 우리는 희망한다. 미스터 팍이 이 디파트를 운영할 것이라고. 그죠?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틀렸지. 당연히 run이라는 것은 자동사고, 그죠? 여기서 이제 타동사로 쓰였죠. 3형식 타동사로 쓰였죠. 그의 부서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5형식이, 그러니까 그의 부서를 그가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당연히 3형식으로 쓰였는 거니까 efficiently가 나와야겠지. 왜냐면 이게 run을 꾸며주기 때문에. 너무 쉬웠던 거고. 4번. 통계 수치는 보여준다 대절 이하를. 뭘 보여주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50%라는 건 수량 형용사인데 그때는 뭐의 수일치를 맞춘다? new business가 3인칭 단수가 아니고 복수기 때문에 이거에는 동사 fail이 나온 거 맞다라 판단하시면 되겠지. 이해했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3번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자, 아는 것을 고르시오. 자, which라는 것은 앞에 선행사가 나오고 뒤에 무슨 문장 나온다. 불완전 문장 나오는데 수동태가 나온다는 거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렸죠. 뭐 where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관계 부사로 만들어준다. 자, 2번은 8-2번 잠깐 볼게요. 8-2번 암기를 해야 되는데
8-5 어떤 문장이 있냐면 What do you say to ing나 명사가 나오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why don't you 동사 원형이랑 똑같습니다.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게 어때? 암기를 좀 하셔야 돼. 뭐뭐 하는 게 어때? 그러니까 너 일요일 아침에 playing basketball 하는 게 어때? What do you say to? 그 다음 뭐 나왔어요? ing 형태 나와서 맞다라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번도 맞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나쁜 건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살려고 시도했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뭐 괜찮은 것 같고 뭐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걸 시도하다. try ing도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try to 부정사니까 맞다라 보시면 되겠고 4번에는 당연히 가정법, 혼합 가정법이니까 had pp가 나왔고 주절에는 would be 나오고 now가 나와서 맞는 거니까 정답은 1번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9번. 9번을 잠깐 보면은 9-1입니다. 9-1번 어떤 우리 문법 개념을 갖고 있냐면은 should 가정법이죠. should 가정법은 if가 생략이 되고 should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hould 가정법은 이렇게 should 다음에 동사가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콤마가 찍히죠. 이게 원래 if절인데 if가 생략이 된 경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만에 하나 주어가 동사 한다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만에 하나 주어가 동사 한다면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should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절이 나오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명령문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평서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명령문은 그냥 동사 원형이 앞에 나오면 되겠죠. 근데 평서문이 나올 경우는 주어가 나오고 항상 동사의 형태가 뭐 뒤에 뭐 should라든지 뭐 would라든지 조동사가 나온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는 거 항상 많이 했던 거 should 가정법 기억하시죠? 우리 그 기출 350선 번역 문제에서도 정말 많이 풀어봤던 거고 따라서 이거는 should 가정법을 나타내는 건데 should 가정법 다음에 please라는 명령문의 형태가 나온 경우입니다. 명령문 따라가지고 여기서는 동사 원형이 나온 거 맞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지. 만약 네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자유롭게 연락해라. 뭐 이런 의미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뭐 1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거니까. 2번 같은 거 would rather는 당연히 뭡니까? would rather 뭐가 나옵니까? A than B. B라기보다는 A가 낫다는 뜻인데 중요한 건 would는 조동사기 때문에 A 부분은 무조건 동사 원형 형태가 나온다 그랬죠. B도 당연히 병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나야겠지. 그러니까 would rather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온 거 맞는데 to go가 나와서 틀렸죠. 그냥 go가 나온 게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녀와 함께 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더 낫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팀 매니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계획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되게 뭐냐 그랬냐면 제가 정말 많이 했잖아요. 3번도. 부정에서의 나 또한 역시 그렇지 않다. 그죠? 9-3번. 중요한 개념이니까. 우리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었어요. I don't like her. 나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아. 그 또한 마찬가지로 좋아하지 않아 라는 표현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죠? 그 또한 마찬가지니까 he죠, he. 그러면은 he, 그 다음에 doesn't either 이라는 문장이 있다 그랬죠. 이 네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either라는 건 부사기 때문에 부사는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부사가 튀어나오면은 뭐가 된다? 도치가 되니까 either, doesn't, he가 된다 그랬고 근데 중요한 건 not이랑 either이랑 합치면 뭐가 된다? neither가 되니까 he, does, neither도 된다 그랬고 맞죠? 근데 이 neither도 부사니까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neither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다? does, he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나 또한 그렇지 않아.
또한 역시 그렇지 않으라는 표현은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이 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앞에 뭐일 때, 부정일 때라 그랬지. 근데 여기서는 앞에 지금 didn't like라는 부정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렇게가 나오면 안 되고 이게 뭘로 바뀌어야 돼요? neither로 바뀌어야겠지. 또한 역시 그렇지 않아라는 지금 4번의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이 does라는 거, 이런 거, did라는 거, 라는 것은 대동사라고 말씀드렸죠. 대동사라는 얘기는 앞에가 일반 동사가 나오면은 이거의 일반 동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뒤에도 당연히 일반 동사인 do나 does나 did가 나온 거고, 만약에 앞에 조동사 can이 나왔다. 그러면 뒤에는 can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동사 형태를 취하니까 중요한 건 didn't like라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id도 쓴 거와 마찬가지로 맞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 3번은 뭐 틀렸다. 자, 4번. 그는 만났다 많은 사람들을 그 여행 동안에. 그 다음에 중요한 컴마가 나왔습니다. 컴마가 나오고 우리가 되게 중요한 9-4번도 이거 뭡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관한 문제라 그랬죠. 제가 항상 어떤 말을 설명해 드렸었냐면 이런 거 설명했잖아요. I like an apple. 그 다음에 whose color is red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사과의 색깔이 빨간색인 사과를 좋아한다. 라고 해서 이 명사는 주어 역할을, 사과의 색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랑 똑같은 문장이 어떻게 되었어요? I like an apple 다음에 컴마 찍고 이 명사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color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of which is red로 바뀐다 그랬지. 이것도 해석은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사과의 색깔이 빨간색인 사과를 좋아한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간단하게 따지고 보면은 주어 동사 있고 주어 동사가 있는데 그때는 콤마로 연결됐을 때 and or but이 없으면 항상 뭐가 나와야 됩니까? 관계사, 접속사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선 당연히 이게 아니고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some of whom으로 바뀌어야겠지. 사람이니까 목적격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and or but이 없네. 그냥 콤마로 연결시켜줬네. 관계사 혹은 접속사 이렇게 나와줘야 되니까 whom으로 바꿔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해서 그는 많은 남자를 만났다. 그의 어떤 오동안의 여행 동안에 그 많은 남자들의 몇몇이 그의 친구가 된 많은 남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아까 1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look at that. 나 저거 봐라. It look delicious. 맛있어 보인다. Can I try one? 한번 먹어봐도 되냐? 자, I'm afraid not. 이거 뭡니까? 유감스럽지만 안 돼. 유감이다.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못한다. 처먹지 마라.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That's for the guest tonight. 오늘 게스트를 위한 거야.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번 Would you pass the salt? 나한테 좀 salt 좀 줄래? 나한테 소금 좀 줄래? 라는 뜻이니까 B가 뭐래요? This is very dry and needs some water. 이것은 매우 dry하고 좀 물이 필요해. 말이 안 되는 거죠. 동문서답이지. 소금 달랐는데 갑자기 물이 필요해가 왜 나와? 2번 하면 되겠고 3번 Have you seen my cell phone? 내 셀폰 봤니? Check the refrigerator. 냉장고 한번 봐봐. Where you find it last time? 어떤 냉장고냐면 네가 마지막에 이것을 찾았던 냉장고를 한번 봐봐. 괜찮죠? 4번 Oh boy, I'm so full. 나 너무 배불러. Are you going to pass the cheesecake then? 그러면 치즈케이크 다음에 패스 할 거야? 치즈케이크 안 먹을 거야?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은 제목인데 굉장히 쉬웠죠? 한번 바로바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nowledge, 지식이 뭐예요? The output of the human innovation. 인간의 혁명의 결과물인 지식은 독특합니다. 모든 resource, 자원들 사이에서. 이것은 물리적인 자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보 자원입니다. 모든 물리적인 자원들이 사용에 의해서 고갈되는 반면에 됐습니까? 고갈되는 곳에서 그리고
공유에 의해서 고갈되는 곳, 외워져야 여기까지죠. 공유에 의해서 고갈되는 곳에서 지식은 다릅니다. 그 바퀴는 부러질 수도 있고 달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지식의 그런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작동합니다. 맞죠? 우리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작동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a wheel can only be used in one place at one time. 그 바퀴는 단지 한 번만 사용될 수 있고 한 번만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퀴에 대한 디자인은 공유된다. infinite. 무한한 사람들의 수에 의해서. 똑같이 나왔죠? 그 사람들의 수가 이것들로부터 뭘 받는? 이득을 받는. 됐습니까? 그러면 퀴즈. 이러한 knowledge는 뭐가 된다?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지. 게임 끝났죠. 오케이, 제로섬 게임이란 건 뭡니까? 둘 중 하나가 뒤지는 게임이죠. 아이디어, 지식은 둘 중 하나가 뒤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다 좋다라는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의미한다. 뭘 의미한다? 그 세계라는 건 지식의 세계죠. 지식의 세계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는 둘 중 하나가 뒤져야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의 사람들은 혹은 국가들은 그죠? doesn't have to 뭐 할 필요 없다. 또 다른 손실을 가질 필요는 없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실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는 둘 다 윈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답은 뭡니까? The knowledge gap between the poor and rich, the wheel of money, knowledge results in which everyone. 2번 되겠지. 지식인데 뭐로써? 자원으로서의 지식, 뭐하는? enrich 하는, 뭐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는 얘기였고 이득이 된다고 나왔고 정답이 이제 많은 근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실을 줄 필요도 없다라는 것도 나왔기 때문에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새로운 아이들을 생산함으로써 그렇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우리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풍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이제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 반면에 지식은 굉장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뭐보다 피지컬 리소스보다. 네, 그 피지컬 리소스는 어떤 거냐면은 그죠? 만드는 이게 굉장히 풍부하도록 만드는 규칙인 다양한 규칙에 의해서 플레이 됩니다. 역할을 가집니다. 됐습니까? 정답은 2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2번. 이것은 중요하다. to value. 뭐 하는 게 중요하다? value라는 건 뭐죠? 우리말로. 그죠? 그죠? 그 가치를 두는 것이. 차이에다가 가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에서? 우리의 점점 더 독립적인 세상에서. 그러니까 차이를 두는 게 중요하다. 심지어 비록 네가 그죠? 뭐 하지 않을지라도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뭔가 수행하지 않을지라도 오퍼레이팅 잘 수행하다라 그랬습니다. 네가 전 세계적으로 수행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단지 작은 말에서 워크플레이스에서 네가 일한다 할지라도 너는 발견할 것이다. 뭐가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증가하는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네가 함께 일하는 그죠? 그러니까 네가 전 세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뭘 알죠? 점점 이제 요즘은 뭐가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다양해지는구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양한 게 뭔지를 말해주는 old가 있고요. young, tall, small, black, white, rich, or poor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should not place more value on one. 하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뭐에 대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다른 것들보다 하나에 대해서 많은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얘기는 다른 다양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한 가지에만 중심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다 필요되어지기 때문에 전체를 형성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형성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로 되어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집중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너지라고 불려집니다. 의미하면서 대절이야를 전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많다는 것을 뭐보다 개인적인 부분의 합보다 전체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것은 시너지라고 불리웁니다. 그것에 가치를 줍시다. 그것에 가치를 매깁시다. 라는 얘기는 그 시너지에 대해서 우리 가치를 두자라는 얘기입니다. 시너지가 간단하게 뭐예요? 그죠? 개인적인 어떤 부분의 합보다 나 혼자만의 그런 독단적으로 내는 어떤 부분의 합보다 뭡니까? 다양한 것들
뭐라는 얘기는 훨씬 더 이제 전체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것은 아마도 조금 처음에 모든 파티들, 모든 구성원들에게 처음에는 조정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는 조정적이다라는 얘기는 약간 처음에는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페이오프는 자동차로 이익이 되다. 이익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너지라는 것은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제 맞추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점점 가다 보면은 이거는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자, homogeneity라는 건 동질성입니다. 동질성은 과거의 것이었습니다. 자, heterogenity라는 것은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이질성입니다. 이질성은 증명해야 돼 이것의 가치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동일성보다는 요즘에는 이질성이 이것의 가치를 증가했다는 얘기는 동질성보다는 뭐가 더 낫다? 이질성이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많은 brain, 더 많은 value, 더 많은 perspective, better solution, greater output, more creativity 라는 게 이제 그런 더 많은 점점 더 많은 다양성들에 대해서 가치를 증명했다. 그리고 증가된 understanding. 그것들은 단지 이익이다. embracing 하는 뭘 사실을 어떤 사실이냐면은 모든 herring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그 송사리, 송어 뭐 이런 뜻입니다. barrel이라는 건 통이죠. 통의 모든 어떤 고기들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이득과 같습니다. 이득입니다라는 얘기는 송사리들이 모두 다 똑같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서로 다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베스킨라빈스 31에 갔는데 아이스크림이 초코맛밖에 없어. 굉장히 짜증나죠. 엄마는 외계인도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사타발, 제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도 막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초콜릿이 그 베스킨라빈 31에서 모든 초콜릿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포용하는 이점입니다. 이것들은 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양성 같은 것들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너지 효과가 된다. 정답은 4번은 되겠죠. 사회적 가치를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개소리. 현대 사회에선 동질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오히려 이질성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 2번 반대말. 3번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이 따르게 말라. 개소리 개인의 희생 안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오케이. Warm water cannot hold as much dissolved oxygen as cool water. 됐습니까? 따뜻한 물은 차가운 물만큼이나 SS입니다. 용해된 많은 산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차가운 물이 산소가 더 많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따뜻한 물은 산소를 덜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the limiting factor, 그 제한된 요소는 뭐에 대한 많은 물고기 종에 대한 제한된 어떤 요인들은 뭡니까? 양입니다. 용해된 산소, 물에서의 용해된 산소의 양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민물고기가 있을 수 있고 바닷물고기가 있을 수가 있고 뭐 민물고기도 상류에 사는 민물고기, 하류에 사는 민물고기가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종족들의 제한된 요소는 뭐란 얘기입니까? 강에 얼마나 많은 산소가 녹아 있는지의 양에 따라 달라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상류에는 산소가 적으니까 이런 고기밖에 못 살고 하류에는 산소량이 많으니까 이런 물고기가 살 수 있겠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빠르게 흐르는 해류에서 어떤 물에서 tree lined mountain stream 뭔가 이제 tree lined 이제 그러니까 뭐 나무에 선이 되어 있는 산의 스트림에서 용해된 산소의 수치는 높다. 그러니까 이제 상류층에선 굉장히 산소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공합니다. 굉장히 좋은 환경을 누구에게? 숭어들에게. 숭어는 상류에 사는데 그 이유는 산소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트림이 그 시냇물이 점점 더 산 밑으로 내려올 때 그 슬로프의 경사도는 감소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점점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점점 되게 완만하게 되잖아요. 우리 그 폭포도 그렇고 점점 물은 처음에는 급격히 떨어지다가 점점 완만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니까. 자, 그런데 그것은 result는 cause랑 똑같죠. 결과를 초래했다. 더 적은 스피드. 적은 스피드가 급류죠. 늦은 급류를 초래했다. 어떤 늦은 급류냐면
물들이 우악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산소화되는 됐습니까? 좀 더 늦은 급류를 초래를 했다. 됐습니까? 자, 디귿번 볼까요? 게다가 그 다음에 as stream becomes wider 그 시냇물이 점점 더 커질 때 나무의 캐너피는 그늘이 있지. 그죠? 뭐에 대해서 스트림에 대한 나무의 그늘은 보통 더 얇아지게 된다. 허용하면서 더 많은 햇빛이 목적어 오형식입니다. 도달하도록 스트림과 웜워터에 도달하도록 허용하면서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 캐너피, 그늘은 됐습니까? 그늘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점점 더 그늘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된다? 뜨거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리을번밖에 답이 될 수 없는 게 웜워터라는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뭔가 온도에 대한 설명이 위에 무조건 있어줘야 되는 거죠. 왜 뜨거워지는지. 그게 뭐로 나온 겁니까? 캐너피가 점점 더 줄어든다고 나왔다. 이걸로 우리가 힌트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ven이라는 건 우리가 뭔 뜻이죠? given은 주어진다면 아니고 뭐뭐를 고려해보자면 이런 뜻이죠. 자, 뭘 고려해보자면 그죠? 현실성. 제한된 자원의 현실성을 고려해보자면은 자, effectiveness alone. 자, effectiveness는 우리말로 하면 어떤 뜻 정도로 보면 되냐면은 이거는 효과라는 뜻이고 그죠? 효과는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 효과가 좋았다, 효과가 나빴다 할 때 그 효과예요. 근데 효과는 충분하지 않다네. 이런 제한된 자원의 현실을 고려해보자면 제한된 자원의 현실에 대한 얘기가 뭔가 위에 나와야겠죠. 자, 구별하는 것은 뭐와 뭐 사이에 효과와 이건 우리가 능률 정도로 보면 됩니다. 효과와 능률 사이에서의 구별은 훨씬 더 많습니다. 뭐에서? 시멘틱, 어떤 의미에서의 운동보다 훨씬 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다. 효과와 효율성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에서의 뭔가 운동보다도 훨씬 더 의미에서의 뭔가 말이 되는 거 운동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relationship 일단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는 뭐와 뭐 사이 이런 두 가지 용어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present는 주단데 우리 provide A with B입니다. 매니저들에게 끝나지 않는 딜레마를 줍니다. 그 두 가지 용어라는 건 효과와 능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효과는 수반합니다. 신속하게 스테이트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맞죠? 효과가 좋다는 얘기는 그 목적을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했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swinging, 흔들흔들 하는 것은 큰 망치를 against a wall, 그 벽에다 대고 큰 망치를 꽝 때리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뭐하는? 성가신 파리를 죽이는. 오, 말만 들어보면 맞죠. 왜냐면은 파리가 날아다녀. 그러면 벽을 쳐가지고 파리까지 같이 죽이면 효과가 최고잖아.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안 하지. 파리를 누가 파리 잡으려고 벽을 때려 부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능률은 그죠? enter the picture는 관련이 된다. 관련되다 라는 뜻입니다. 능률은 관련이 있습니다. 뭐랑 관련이 있죠? 자원이 네, 이건 PP니까 요구된 자원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요구된 자원이 더 중요할 때, 더 무게가 나갈 때. 뭐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했던 것보다 무게가 나갈 때랑 관련이 있습니다. 더 무게가 나갈, 더 위중할 때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목적을 성취하려고 요구되어진 자원이 내가 저거를 파리를 잡을 거야라고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잡을 거야 하고 해머로 우리 망치로 부수려고 하는 그 망치가 더 무거울 때 뭐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더 클 때랑 관련이 있습니다. 능률은 이란 뜻이죠. 그죠? 우리는 파리를 잡을 때 망치로 때려 부시지 않고 파리채로 잡습니다. 오케이. 자, 비록
자, 그 망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지라도 그 파리들을 죽이는데 그럴지라도 이것은 매우 능률적이지 않습니다. 그 낭비된 노력과 스매시된 월이 고려되어졌을 때는 됐습니까? 아, 그러면은 우리 니은번 위랑 니은번 아래로 글이 나눠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사이로 글이 나눠지는데 위에는 어떤 의미냐면은 망치로 벽을 부수면은 최고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니은번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effective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efficiency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니은번의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네.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fly swatter 파리채는 효율적이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단 하나의 파리를 잡는데. 정답은 2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가장 놀라운 발견들 중 하나는 최근에 가장 놀라운 발견들 중 하나는 대절입니다. 그 콜텍스가 장소가 아니라는 곳입니다. 어떤 장소냐면 신경의 대부분이 발견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경들은 빽빽하게 패키지 되어 있습니다. 특별화되어진 지역에 모에 기반해서 그 뇌의 뒤편에 기반해서 뭐로 알려진 셀러브럼이라 알려진 근데 뭘 통제하는 움직임을 통제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콜텍스가 뉴런이 가장 대부분의 뉴런들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가장 놀라운 발견들 중 하나는 콜텍스가 대부분의 많은 뉴런들이 발견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뉴런이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콜텍스가. 그죠? 대부분의 뉴런은 뇌의 뒤쪽에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해가 있네, 우리는 뉴런이 콜텍스에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콜텍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뒤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뇌 뒤쪽에 뭐로 알려진? 셀러브럼이라고 알려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뉴런은 어디에 있다? 뉴런은 콜텍스가 아니라 셀러브럼에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니은이나 니을번 둘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니은번 먼저 볼게요. 대략 뉴런의 5분의 1은 발견되어집니다. 어디서? 남아있는 콜텍스에서. 뉴런의 5분의 1만. 그러면 5분의 4는 어디에 있어? 머리 뒤쪽에 있겠네. 위에 나오니까 뭐 니은번 괜찮은 것 같죠? 어떤 그런 콜텍스면은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생각을 그죠? 생각과 관련이 있는 콜텍스의 나머지 부분에 대략 5분의 1만이 발견됩니다. 됐습니까? 우리는 콜텍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좀 더 고등의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관련된 콜텍스에 몇 분의 몇 밖에 없다. 5분의 1밖에 뉴런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니은번은 제시문에 뉴런은 콜텍스에 없다라는 거에 대한 예시가 나온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기억번이 먼저 나오냐 디귿번이 먼저 나오냐 디귿번 먼저 볼까요? 많은 퍼포먼스 이슈 삶에서의 많은 퍼포먼스 이슈처럼 이것은 뭐가 아닙니까? 네가 얼마나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나의 법비죠. 네가 이걸 가지고 뭘 하는지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입니다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디귿번에 나올 수가 있을까요? 니은번에 죽어도 안 나올 것 같아. 그죠? 네가 얼마나 많이 가진지가 아니라 네가 이것을 가지고 뭘 하는지 네가 누구인지입니다 라는 거는 바로 못 나올 것 같은 느낌 바로 들죠. 자, 기억반 한번 가볼까요? 이것은 놀랍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가정하기 때문에 그죠? 아주 복잡한 멘탈 과정, 뭘 포함한 생각을 포함하는 멘탈 과정이 이득을 가진다는 것을 제안하기 때문에 뭐로써 더 많은 그런 프로세서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좀 더 고등의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멘탈 과정이 더 많은 뉴런을 가짐으로써 이익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콜텍스에서는 오히려 적다는 얘기지. 그래서 놀란다는 얘기지. 기억번 나올 수 있겠네. 니은 기억 정답은 1번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힘은 뉴런의 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뉴런의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콜텍스에는 우리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뉴런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 뒤에 머리 뒤쪽에 오히려 뉴런이 많은데 실제로 하는 일은 콜텍스가 더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콜텍스가 많고 적음이 생각을 깊게 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련이 없는 겁니다. 많고 적음이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뭐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관계의 양이, 관련된 양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디귿번이 마지막에 결론으로 삶에서 퍼포먼스 이슈와 같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이걸 가지고 뭘 하는지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정답은 1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6번은 너무 쉬워요. 쫙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너무 쉬워요. 이건 여러분들 안 틀렸을 거라 믿습니다. 자, 17번. 사람들이 기대할 때 뭘 하는 걸 기대합니까? 누군가를 보기를 기대할 때 뭐 할 것 같습니까? 발견할 것 같습니다. 뭘 발견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attractive 하다는 것을 뭐에도 관계없이 개인적인 어떤 그 행동에도 관계없이 뭐보다 만약에 그들이 미래의 관련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면 훨씬 더 그 사람들이 attractive하고 regardless 그 개인의 행동에 관계없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발견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이 정도는 해석 바로 할 수 있어야겠죠? 내가 만약에 미래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라면은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미래에 그 사람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찾는다. 그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발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미래의 어떤 인터랙션, 상호작용의 기대는 motivate, 오형식입니다. motivate라는 얘기는 동기를 부여를 일으킨다. 동기부여해줍니다. 사람들이 찾도록 동기부여해줍니다. 더 긍정적인 퀄리티를 누군가에게서. 그래서 그들은 뭐 할 것입니까? look forward to는 미래 어떤 관계를 좀 더 이제 기대할 것 같습니다. 뭐라기보다는 그것들을 무시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상호 소통에 대해 생각하면은 뭘 찾아요? 긍정적인 면을 찾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미래의 어떤 소통을 상호작용을 좀 더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보다. 그리고 자, increases라는 것은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증가시킵니다. 그 기회를 어떤 기회냐면은 사람들이 발견할 개인적인 매력을 발견할 기회를 증가시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여기 motivate랑 뭐랑 연결된 거예요? 여기 motivate랑 increase랑 연결된 거기 때문에 주어는 여기서 expectation이 다 공통된 주어입니다. 미래 소통의 기대는 동기부여 일으키고 미래 소통의 기대는 기회를 증가시킨다. 사람들이 더 개인적인 매력을 찾게 할 기회를 증가시킨다. 자, 사람들이 interact with someone whom they do not foresee meeting again. 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과 소통할 때 당연히 역접이 나와야겠지. 너무 쉽잖아. 1번하고 4번. 왜냐하면 그렇게 만나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그들은 이유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긍정적인 면들을 찾을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당연하죠. 내가 다음에 저 사람 안 만날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서 딱히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우울하다. 뭘 고려하자면은 그것들이 아마도 그죠?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자면 아까 제가 given이라는 것을 뭐뭐를 고려하자면이라고 했죠. 그죠? 그들이 사람들을 더 잘 알게 되는 기회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자면 좀 우울하다. 맞죠? 그 사람을 뭔가 매력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뭔가 뭐 그런 걸 아예 찾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우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더 잘 알지 못하는 더 잘 알려고 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사람들은 때때로 동기부여 당한다. 부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오히려 사실상 실제로 이런 게 나야겠죠? otherwise는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이죠. 좀 이상하죠? 그렇지 않으면 좀 반전의 의미인데 반전이 아니고 오히려 점점 더 moreover, indeed 이런 게 나야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그들이 다음에 다시 보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최근 연구는 disprove,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흔하게 주장된 개념을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절이하를 뭔가 어떤 그런 개념이냐면은 블랭크가 그죠? 심텀을 뭔가 완화시킨다는 암 환자의
어떤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개념을 우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disprove. disprove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disprove.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블랭크 하는 게 암 환자에서의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는 어떤 개념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블랭크가 뭔지 뒤에 읽어봐야겠죠? undergoing chemotherapy. 뭔가 이제 케모테라피를 진행했을 때 어떤 환자들이냐면, 음식을 음식을 피했던, 통제된 기간 동안에 음식을 피했던 사람들은 더 보고했다. 훨씬 더 큰 어떤 견딤과 치료를 뭐에 대해서 그리고 덜 피곤함과 약함과 그리고 gastrological problem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에 비교돼서 많은 다이어트 일반적인 식사를 소비한 사람들에 비해서 덜 피곤하고 덜 약함 그리고 치료와 어떤 인내심을 보여줬다. 어떤 사람들이 덜 먹는 사람들이. 정답은 안 먹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엑서사이즈 운동이니까 fasting 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 하면 되겠죠. 더더욱이 금식은 deprive, AOB, 일반적인 세포액에서 음식, 영양분들을 제거해줍니다. 근데 그게 그들을 막으면서. 됐습니까? 정답은 fasting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19번. 자, 이거가 꽤 재밌는 문제죠. nest building. 그러니까 nest라는 것은 뭔가 이제 그 둥지 짓기는 가장 instinctive, 본능적인 것입니다. 새들에게. 당연하죠. 새들은 태어나자마자 둥지를 짓겠지. 그러나 to some 특정한 정도에서 이것은 또한 고려되어집니다. A learned behavior, 학습된 행동이라고 여겨집니다. 뭐 때문에? 블랭크 때문에. 게임 끝났죠? 네스트를 짓는 것은 본능적인데 까보면은 오히려 학습된 효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블랭크 때문에 새들 사이에서 비록 그들이 같은 종일지라도 같은 종들일지라도 새들의 블랭크 때문에 학습된 결과인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인트로 티시스 정도가 되겠죠. 논지 정도가 될 것 같고 이 논지에 대한 예시가 나올 겁니다.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관찰했고 기록했다. 새들의 어떤 둥지 짓는 것을 다른 사이즈와 다른 모양으로 똑같은 새들인데 다른 사이즈랑 다른 모양으로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더 정교하게 그들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점점 더 정교해지는 겁니다. 제한하면서 뭘 제한해요? 뭔가 학습이 있다는 걸, 그 둥지 짓기랑 관련된 학습이 있다는 걸 제한하면서 그들은 또한 관측해왔습니다. 뭘 관측했죠? 새들이 뭐하는 경향이 없다는 것을, 실수를 만드는 경향이 없다는 것을 뭐와 함께 경험이 쌓임에 따라서 실수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로핑이라는 사형식입니다. 네스트에다가 둥지에다가 뭔가 빌딩 매테리얼을 떨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것들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이가 듦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는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새들이 경험이 올라감에 따라서 뭐 된다? 좀 더 학습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네스팅 할 때 이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게다가 새들은 보여준다. distinct, 독특한 방법을 모으는 빌딩 매테리얼을 뭐에 의존하면서 그들의 habitat에 그들의 서식지에 의존하면서 빌딩 물질을 만드는 독특한 방법을 보여준다. 뭐 때문에? 빌딩 매테리얼의 수송이 중요한 뭔가 제한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뭔가 빌딩 매테리얼, 뭔가 뭐 지푸라기 이런 거 물어서 막 옮기잖아요. 그런 어떤 운송이 굉장히 제한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서식지에 의존하면서 빌딩 물질을 콜렉팅하는 것에 대한 독특한 방법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내가 저기 멀리서 있으면은 무거운 걸 끌고 와야 될까요? 가벼운 걸 끌어야 될까요? 가벼운 걸 끌어야겠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 비교상 가까워.
그러면은 빌딩 메테리얼 무거운 거를 끌고 가도 아마 거기까지 갈 수 있겠지만은 뭐 먼 곳이면은 그렇게 못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송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서식지에 의존하면서 빌딩 메테리얼을 수집하는 독특한 방법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많은 새들은 종종 적응된다.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그들의 즉각적인 환경에서 환경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진다. 둥지 짓기가 바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은 제한합니다. 이것이 또한 학습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하겠지만 가까운 곳 빌딩 메테리얼이랑 내 집이 가까우면은 무거운 걸 들고 가도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은 굉장히 견고해지겠지. 상대적으로. 뭐 그런 어떤 환경에 따라서 둥지 짓기가 바뀐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우리가 힌트를 봤어요. 그럼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거꾸로 갈게요. 이 2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비록 같은 종일지라도 똑같은 종일지라도 새들 사이에서의 뭐 때문에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다른 환경 때문에 이런 게 나야겠죠. 정답은 다양성이 맞겠지. 다양한 것들,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정답은 variation입니다. 그죠? 오케이. 자, 이거는 친근함 아니죠. 대립 아니고 인터랙션도 아니고 정답은 4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 프로그램, 미술 프로그램은 때때로 만들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가능한 그 기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뭘 발전시키는데 유능함과 의미를 만드는 것을 돕는 데에서 가능한 한 기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트 프로그램은. 지금 중요한 거는 미술 프로그램은 뭔가 유능함도 만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돕는데 가장 중요한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트 프로그램인데 그런 걸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능함과 의미 같은 것들을. 이것은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들이 더 이상 많이 가지 않을 때의 경우입니다. 뭐보다? 표면의 어떤 탐험보다 물질의 그리고 과정의 표면의 탐험보다. 자, 퀴즈. 심도 있게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수박 겉핥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박 겉핥기를 한다는 얘기지. 그들이 더 많이 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뭐뭐보다? 표면의 탐험보다. 표면 탐험보단 더 많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수박 겉핥기식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냐면 그들이 집중되지 않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 왼절도 있고 이 왼절도 있는데 똑같이 앞에 나오는 케이스를 꾸며주는 1번이고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냐면 그들이 집중되지 않는 삶과 아이들의 흥미에 집중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왜 표면적으로밖에 못하는 거. 왜 사람들의 유능함과 그 다음에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첫 번째가 표면 겉핥기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표면 겉핥기식. 그래서 두 번째는 아이들 흥미. 초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초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유능함과 그죠? 의미가 없는 이유가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탐험은 필요합니다. 구성과 어떤 연속적인 수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더 깊은 이해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깊은 이해를 하려면은 뭔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볼 때 그러한 구조가 생략이 됐을 때 근본적인 학습, 미술과 어떤 상상력에 대한 근본적인 학습은 사라집니다. 당연히 그런 구조라는 건 위에 나오는 어떤 스트럭처 이런 그런 구조가 없다면이죠. 그리고 미술 활동은 굉장히 표면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에 대한 표면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과 과정은
연속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방식에서 어떤 방식이냐면은 아이들이 첫 번째로 도움이 되는 뭐 하는데 물질의 퀄리티를 탐험하는데 깊이 물질의 퀄리티를 탐험하는데 아이들이 도움을 받는 방식에서 교과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자 여기도 helped가 여기면은 여기가 연결된 거기 때문에 여기가 1번이면 여기 2번입니다. 그럼 또 아이들이 도움 받는 방식에서 뭐 하도록 사용하도록 뭘 사용해? 이 지식을 뭐 하는데?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들에게 중요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 이미지 지식을 사용하는 걸 돕는 방식에서 교과 과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결책이 나는데 해결책.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려는데 첫 번째는 해결책이 뭡니까? 첫 번째는 이제 깊이 아이들이 물질의 질을 탐험하는 방식. 깊이 재료를 어떤 뭔가 작품들을 탐험해야 된다라는 게 해결책이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중요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 지식을 뭐하도록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미지 메이킹이 블랭크로 지시되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약한 집중이 있다. 뭐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중침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해결책이 없다면 굉장히 의미가 약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지식을 사용하고 깊은 재료를 탐험하는 어떤 그런 방식에서 교과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자, 얼레스는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입니다. 이미지 메이킹이 그런 것들로 지시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이 하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나야 될 것 같죠. 정답은 4번이죠. 콘크리트 아주 단단한 구성이 단단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경험 이게 뭘 받는 겁니까? 사용하다가 개인적인 지식 경험으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깊게 탐험한다는 얘기가 뭘로 받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받는 거지. 정답은 4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술 교과 조금 각성해야 돼. 니네. 왜?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글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일단 1번부터 20번까지 모든 문제를 다 한번 풀어봤는데 제 생각에서는 그죠? 1번하고 20번 문제 중에서 어려운 건 20번 정도, 19번 정도, 20번, 19번 하고 독해는 20번, 19번 정도가 어려웠던 것 같고 문법은 어려운 게 없었다. 다시 누누이 말하지만 문법은 350선제만 풀어도 다 맞을 수 있어요. 저 유튜브에 무료로 올렸던 강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어 정도만 약간 조금 어려운 문제 한 문제? 그죠? 뭐 3번의 eclectic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 하나 빼면은 웬만하면 다 쉬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우리 이제 다음 요번에 경찰 되신 분들을 되실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고 마지막 21년 2차를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은 저희 탑뷰가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탑뷰 공무원 영어의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